2025년 8월 4일 월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8월 3일 일요일은 돈다방 미쓰리가 꽉 찬 1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래서 사실 지난 10년 동안의 돈다방 미쓰리는 어찌 하다 시작을 해서 어라 이렇게 10년을 왔네 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첫 시작이 그냥 어찌 하다가 한 거라서 사실 목표가 좀 다른 곳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정말 이렇게 굴러온 10년인 만큼 새로운 10년은 더욱더 정말 100%일 수는 없지만 더 열심히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림 그리면서 점쟁이 빤스를 훔쳐 입도록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다짐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어제 방송을 녹음하려고 했는데 제가 토요일 방송에서 이런저런 수다를 하다 보니까 1부, 2부로 나뉘게 됐고 저는 분명히 방송을 올렸는데 2부가 엉망진창 개판이 된 거죠. 토요일 날 2부 들으려고 하셨던 분들이 얼마나 당황하셨겠습니까? 제가 봐도 너무 웃기고 당황해서 이건 뭐라고 얘기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원인은 제가 기계를 모르는 죄고요. 돈다방 미쓰리는 아이폰으로 제 휴대폰으로 녹음을 해서 그 파일을 PC로 옮기고 그 PC에 옮겨진 파일을 mp3로 전환해서 그 파일 그대로 유튜브에 영상이 아니라 목소리만 올리는 작업을 합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루에 2번 이상 올라가서 그런 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제 아이폰에는 1부, 2부가 정상적으로 다 녹음이 되어 있는데 어느 순간 이게 컴퓨터로 넘어가서 mp3로 전환되면서 2부가 50몇 초밖에 되지 않는 정말 귀신이 고칼 노릇이 펼쳐졌는데 저도 깜짝 놀랐고요. 굉장히 좀 좀 죄송하더라고요. 나름대로 야이씨 10주년 무슨 서프라이즈 이벤트도 아니고 그죠? 되게 웃기고 신기하고 좀 그랬습니다. 그래도 이미 일어난 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한 주 증시 전망을 월요일 날 해드린다고 약속을 했고 어제 일요일 방송은 일요일 날 잘못 올라간 2부 영상을 2부 그 음성 파일을 다시 올려드렸습니다. 자, 돈다방 미쓰리가 진짜 10년이 됐네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름대로 경제 방송을 화려하게 출연해서 한때 별명이 수도꼭지였다는 별명도 있었었고 수도꼭지라는 별명도 있었을 만큼 그리고 제가 하는 경제방송이 굉장히 재미있어서 시청률도 정말 고공행진하는 경제방송 쪽에서는 고공행진하는 그래서 진짜 수도꼭지처럼 여기저기 출연을 해서 제가 출연하지 않은 방송은 한경우 아웃백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목표도 굉장히 컸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화장하고 옷도 섹시하게 입고 많은 카메라들 앞에서 이렇게 스태프들이랑 같이 방송을 하다 보니 혼자서 마이크도 없이 그냥 아이폰에다가 녹음을 해서 이 방송을 한다고? 이게 뭐야?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때 경제방송에서 저에게 원하는 거는 증권 전문가 조인해서 하자. 우리 방송국이랑 계약하고 네가 회원들 모아서 전문가 활동해라 라는 조건이었고 그게 아니면 출연시키지 마라 라는 제약이 있어서 제 인생이 굉장히 좀 우울했을 때였습니다. 제가 힘들었을 때가 좀 종종 있는데요. 가장 힘들었을 때는 철딱서니 없이 팔랑거리다가 제 모든 걸 잃었던 2008년도. 2008년도는 사실 제 모든 것을 잃었다기보다는 그냥 직장을 잃은 거죠. 증권회사라는 직장을 잃은 거고 10년 전에는 마치 직업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증권사를 그만두고 진짜 정말 거의 어언 10년을 오직 경제방송인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걸었는데 쭉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지 안 되는구나 라는 한계를 느꼈고, 그 한계를 느끼기에는 제 나이가 40대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년 동안 모든 걸 걸었어요. 진짜 뭐 출연료도 안 받고 그냥 일단 출연만 하게 해주시면 제가 방송 재밌게 해가지고 나중에 뜨면은 그때 출연료 주세요. 이런 목적을 가지고 방송했던 제가 그 방송을 할 수 없다라는 상황이 펼쳐졌고, 그거를 이제 제가 받아들여야 되니까 제 인생에서 굉장히 힘들었던 두 번째 시기였던 것 같아요. 나이가 젊으면, 나이가 어리면 까짓건 뭐 이럴 텐데, 야, 내가 30대부터 40대까지 10년 동안 어찌 보면 다른 분들은 그 시간이 제일 좀 뭐라 그럴까요? 전성기잖아요, 나름대로. 뭐 집도 사고 차도 사고 결혼도 하고 막 토끼 같은 애기들도 만들어 놓고 막 그래야 돼. 뭔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기반을 잡아가야 될 나이에 저는 그 10년 동안을 그냥 헛고생 한 거예요. 그거를 제가 이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정말 우울했고 방법이 없었고, 하던 차에 팟캐스트를 해봐라. 그래서 이건 뭐지 하고 시작했던 게 돈다방 미쓰리였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제 꿈이, 그래 돈다방 미쓰리 굉장히 유명해져서 경제방송의 코너로 들어가자. 아예 그냥 프로그램을 그냥 하나 맡아서 들어가자. 왜냐하면 저는 경제방송에서 뭐 남희석 씨랑 닭이랑 같이 수익률 게임 하는 방송을 한다든가, 아니면 제가 출연했던 방송이 녹화 방송인데 미녀들의 주식 수다라는 거라든가, 이렇게 충분히 재미있고 충분히 뭔가 할 만한 그런 뭔가 가능성이 좀 보였기 때문에, 그래 돈다방 미쓰리 일단 이렇게 열심히 해서 유명해져서 어떤 경제방송에서든 돈다방 미쓰리 저희 방송국에 시간 드릴게 와서 방송하세요 라는 게 목표였습니다. 진짜예요. 근데 10년이 되는데 안 불러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하다 처음에는 돈다방 미쓰리 이거 제목은 전 왔는데 혼자서 뭐 하지? 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이제 시행착오가 많았죠. 그러다가 이제 여기까지 굴러왔고, 어찌어찌 하다가 현재로서는 국제유가, 그다음에 금, 그리고 뉴욕 증시는 좀 잘 보는 미쓰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 동안은 이제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죠. 더 점쟁이 빤스를 훔쳐 입을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열심히 오랫동안 하기 위해서 체력 관리도 잘 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거는 개인 투자자 분들이 어설프게 투자하고 어설프게 손해보고 그래서 주식은 하는 게 아니야 라는 그런 게 아니라, 미쓰리라는 사람이 그러는데 그냥 주식은 치매가 걸리지 않으면 꾸준히 할 수 있는 재미있는 투자래. 물론 그 안에는 전제 조건이 몇 개가 있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시한 전제 조건이 그렇게 과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멘탈만 좀 잡고 여러분들이 욕심만 내지 않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다 보니, 여러분들과 이제 앞으로의 10년은, 글쎄요, 요즘에 워낙 온라인 시대여서 뭐 모임을 갖는다라는 것도 좀 그렇지만, 그래도 뭐 모임을 만든다든가, 뭐 아니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고 싶었던 어떤 그 커리큘럼 같은 거를 좀 이렇게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해본다든가 뭔가 시도를 하는 시간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 예전에 어떤 무속인이 저에게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간절해야 되는데 저는 너무 간절해서 안 된대요.
그래서 마음을 좀 비우면서 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잘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10년 전에 돈다방 미쓰리 할 때는 열심히 해가지고 막 그냥 엄청 유명해져가지고 막 경제방송에서 돈다방 미쓰리 들어옵시다 막 이렇게 그게 목표였다라고 약간 거창했다면, 그냥 앞으로의 10년은 어찌 보면 굉장히 소박하게 지금처럼만 꾸준히 지치지 않게, 그러나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정확성을 더 세밀하고 디테일하고 구체적으로 좀 만들 수 있는 뭐 그런 10년을 만들어 보자는 굉장히 소소한 꿈을, 작은 꿈을 가슴에 안고 오늘 방송을 녹음합니다. 어떤 그 주식시장에도 변곡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최근 들어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 하셨을 8월 1일처럼 제가 여러분들께 자주 강조해드렸던 부분이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이나 주식이나 옆으로만 계속 가는 게 없다고, 언제든지 방향을 정해서 움직이려고 한다고. 그것처럼 어느 순간 돈다방 미쓰리도 변곡점 혹은 전환점이라는 기회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어떤 방법이든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겠죠. 자, 여러분들도 끝까지 오랫동안 함께해 주시길 바라며, 제가 지금 50대 초반인데 요즘에 뭐 80, 뭐 90 막 되게 정정하시잖아요. 그러면 50대 초반인 저는 아직까지 굉장히 갈 길이 멉니다. 그죠? 뭐 최소 70을 한참이라고 잡고 20년 동안은, 제가 70이 될 때까지, 70대가 될 때까지는 뭐 이대로 그냥 쭉 한번 가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물론 더 길어지면 더 좋겠죠.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꿈은 소박하게 저는 꿈은 소박하게 가져야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식은 긴 호흡으로, 자, 10년이 되고 이제 새로운 10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한테 강조하고 싶은 것, 지금 주식이 오르고 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주식시장의 질이 어떤지가 가장 중요하다. 그 질이 어떤지, 고질인지 저질인지, 아니면 빨강인지 파랑인지 노랑인지 초록인지를 알아야지만 내가 주식을 투자하던,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을 가지고 가던 그거를 결정할 수 있는 그 큰 결정권이 제대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죠. 주식시장이 좋을 때 돈 못 버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이라니까요. 주식시장이 안 좋을 때 수익이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주식이 좋을 때만 돈을 번다라고 생각하죠. 맨날 말로는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팔한다라고 판다고 말은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어디서 사죠? 어깨에서 사죠. 무릎에선 절대 안 삽니다. 무릎에선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제가 작년 내내, 여러분 올해 초반이겠죠? 올해 초겠죠? 제가 코스피 하단 2400에서 이렇게 저점이 만들어진다, 그 얘기를 매일매일 했는데, 제가 왜 매일매일 했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주변 보면은요, 주식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전 속으로 지금 저점인데 진짜 사람들 주식에 관심 없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3천이 넘어가니까 여기저기서 막 주식 얘기하고, 시사방송에서 난 주식을 해서 수익이 나서 주식시장이 좋으니까 막 이불 귀에다 걸고, 막 제가 게시판에 제발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러한 행동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나중에 굉장히 힘들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여러분 8월 1일날 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지금 주식 양도세 때문에 주가가 빠지냐고요. 그게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그게 주된 영향은 아니라고요. 근데 지금 당장 뭐라고 공격을 받습니까? 코스피 5,000포인트 만들다고 하는데 양도세가 어쩌고 하고 막 비웃죠. 제가 맨 처음부터 이런 얘기 자주 했잖아요. 난 시사방송에서 막 주식 막 패널들이 주식 시장에 대해서 얘기하고 너는 투자하니 나도 해도 될까 이런 거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나중에 정말 독이 돼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3천도 깨질 수 있고, 아니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임기가 이제 5년
정도 되는데 5년 안에 여러분 코스피가 3,100가구, 200가구, 300가구, 400가구, 4,000가구, 5,000가구 바로 가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갈이가 필요하고요. 단지 물갈이가 지금 증시 자금이 너무 풍부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어설픈 물갈이는 여러분들이 지난주 중반까지 보셨던 하락하면 다시 이렇게 반등해서 제대로 만들어 놓고 거의 7월 달 내내 그런 모습을 보셨죠? 증시 자금이 풍부하다. 그래서 주가가 빠지면 밑에서 다시 이렇게 자금이 올라와서 올려놓고 그런 패턴을 계속 보여줬죠. 그런 패턴을 보여주다가 갑자기 8월 1일 날 전혀 다른 패턴이 나오니까 투자자들이 뭐예요? 당황하셨어요. 당황하셨어요. 제가 이러한 예언을 일찍이 했죠. 앞으로 이러한 상황이 굉장히 자주 전개가 될 겁니다. 패턴을 쉽게 노출시키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아파트 1층에서 떨어지면 잘 떨어지면 안 다치고 뭐 잘못 떨어지면 뭐 삐고 긁히는 정도지만 15층에서 떨어지면 잘 떨어져도 큰일 나지 않습니까? 지금 지수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물갈이라는 제 표현을 하던 아니면 조정이라는 걸 봤던 굉장히 이렇게 주린이 분들이 정말 심장이 벌렁벌렁해지는 정도의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돈다방 미쓰리 오늘 어제 해드리려고 했던 8월 4일부터 8월 8일까지 증시 그리기를 해드릴 건데 별로 할 얘기가 없습니다. 네. 제가 오늘 아침에 8월 4일 오늘 아침에 증시 전망이란 자료를 검색하지 않았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준비한 자료는 어제 하려고 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왜냐하면 괜히 왜 그거 있잖아요. 왜 지난주 금요일 날 주가 엄청 빠지니까 애널리스트들이 뭐 당분간 조정 증세가 예상된다라고 막 했는데 또 오늘 8월 4일 날 막 코스피 코스닥이 막 1% 이상 상승되니까 또 갑자기 이게 아닌가 배? 그러면서 또 다시 막 좋은 이야기 또 꺼내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로지 지난주 토요일, 일요일까지만 제가 자료를 검색하고 오늘 자료를 정리해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별로 그렇게 전해드릴 게 없어요. 포인트는 뭐냐면 국내 증시는 자 일요일까지 자료라고 했습니다. 전문가들이 변동성 등으로 조정을 이어갈 전망이라고 했어요. 이 얘기 왜 했겠습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애널리스트들도 크게 무서워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조정 이어갈 거야. 무서워. 주가가 올라가면 더 올라갈 거라고 노래 부르는 게 전문가고 주가가 빠지면 더 빠질 거 혹은 조정 장세가 예상된다고 얘기하는 게 전문가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전문가들이나 여러분들이나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게 있죠. 전문가는 없다.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되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 목요일 날 기준으로 고점이 코스피가 3,288포인트였는데 8월 1일 저점이 3,117포인트. 저점을 기준으로 잡으면 무려 3.9%가 하락한 겁니다. 8월 1일 하루만 체크해도요. 자, 오늘부터 8월 8일까지 NH투자증권이 예상하고 있는 코스피 예상 밴드 3,000포인트에서 3,300포인트. 자, 3,000선은 지킨다. 지키겠죠. 예. 뭐 하락한들 어떠하리요. 자, 상승 요인으로는요. 증시 주변 자금이 풍부하다는 점. 하락 요인으로는 미국 품목 관세라든가 FOMC 금리 인하 기대감이 축소됐다라는 거라고 했고요. 자, 뉴욕 증시로 넘어가면 다가오는 한 주 동안에, 그러니까 오늘부터 시작되는 뉴욕 증시는 미국과 주요국의 무역 협상 추이에 주목해야 된다고 하는데 무역 협상도 무역 협상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럼프가 러시아에게 제시한 우크라이나 휴전협정 체결 시한이 8월 8일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중국과 관세 휴전도 8월 12일이니까 중국과의 관세 휴전 이어가는데 이제 그 과정의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 러시아에게 제시한 휴전협정 체결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가능성이 있죠. 경제 지표 같은 경우에는요, 8월 5일 발표하는 7월달 S&P 서비스업 PMI 지표, ISM 서비스업 PMI 지표고, 뭐 나머지는 뭐 그닥 크게 영향받을 만한 경제 지표는 없습니다.
이번에 제가 보고 있는 건 지난번에 한번 슬쩍 말씀드렸는데 7월달 FOMC 회의가 끝나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분명히 파이어할 것이다. 트럼프가. 그래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 해임될 거라는 걸 전 예상하고 있고요. 뉴욕 증시 하락한 거 대한민국 주식 양도세 때문에 하락한 거 아니에요. 경제 때문에 하락한 겁니다. 보스틱 애틀란타 연방은행 총재가 7월달 고용보고서 본 다음에 CNBC 인터뷰를 했는데 고용 둔화는 명확하지만 여전히 괜찮다고 합니다. 정신 나간 소리죠요. 그래서 자기는 7월 금리 동결을 지지했대요. 다만 올해 금리 인하 한번 하는 거 전망 고수하냐 그랬더니 오늘 같은 새로운 정보가 있을 때는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해 보는 게 타당하다고 합니다. 지금은 고용 지표가 잘못 나왔잖아요. 문제는 지금 트럼프가 관세 협상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지표가 심리적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변곡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쭉 올라가던 증시가 방향을 확 틀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겠지만 앞으로 이런 분위기는 굉장히 자주 출몰될 것이다 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이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장이 무엇이 중요한지 보셔야 되고요. 지금 시장의 질이 어떤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뭐 특별하게 전해드릴 게 없어서 오늘 방송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저는 내일 이제 월요일 8월 4일 월요일 뉴욕 증시 과연 지난주 고용 부진을 딛고 반등을 할지 아니면 여전히 조정 국면으로 들어갈지 잘 체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운데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돈다방 미쓰리 10주년 기념 해주셔서 감사하고 더욱 열심히 힘내서 점쟁이 빤스를 겹겹으로 훔쳐입고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